제가 강주 여상을 다녔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이 돼서 근무하게 됐어요. 품질관리부서, 시험실부서, 그 다음에 그때는 공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원가 계산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렇게 세 군데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방직 공장은 지금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교대로 여직원들이 상교대로 해가면서 교대를 해가면서 근무하는 24시간제 풀 가동되는 그런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목화섬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해를 해서 실을 뽑고 그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어내는 그 면적을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공장이라는 곳이 항상 24시간 똑같이 돌아야만 생산성이 높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출근을 하면 책상에 앉아서 제 하루 일과를 검토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날 교육 일정. 그러니까 항상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여직원들이 들어온다고, 현장 여직원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거의 옛날에는 거의 수작업이 굉장히 많아서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인원 모집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노무과라고. 거기서 이제 그 시외 되도록이면 그 시골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인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적어서 다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그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마다 한 반에 60명, 70명 요 정도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저희가 베이비붐 시대다 보니까 막 6남매, 7남매 이렇게 굉장히 형제간이 많잖아요. 오빠를 위해서 뭐 그 희생하는 그 여자 그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시골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서 이제 취업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모시고 오시게 되고 그런 데다 이제 홍보를 하다 보면 연락도 오고 하면 이제 가서 모시고 오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고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교육하는 부서를 이제 제가 맡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온다고 보면 돼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날 교육 일정을 보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안전수칙은 뭘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는 뭐 회사 소개를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때는 QC라 그래가지고 품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저희가 해외로 수출을 대부분 거의 다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실 뭐 코튼이나 면 이런 계통의 그런 실 원사를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자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 높은 품질을 그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되게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일주일간인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또 와서 교육받고 이제 또 가서 실습하고 이런 실습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업무가 제 주 업무였어요. 또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일신방직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가 CEO가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하신 게 뭐냐면 현장 직원들도 항상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독서를 해서 책을 읽어서 또 지식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거를 굉장히 지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서 업무도 같이 맡아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도서 구입도 하고 또 그거를 현장에 배포를 하면서 책을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되게 그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 업무랑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왜 공장에 다니면 옛날에는 뭐 공순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얕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을 높이는 데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셔서 그런 책을 많이 읽게끔 독려를 하셨어요. 그때 직원들은 그걸 되게 귀찮아 하셨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도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도서를 그 책을 안 읽고서는 상대방한테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책들의 제 지식이나 상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먹을 수 있다 그럴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흐름이나 뭐 이렇게 그 체계나 아니면은 어떤 신제품,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말귀를 잘 습득력이 되게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회사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급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그냥 유지를 하면서 애를 안 낳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지금까지 근무한 친구도 있어요. 처음에는 간호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의무실이 없어요. 의무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찾아가서 봤는데, 그래서 되게 반갑긴 했는데 그 친구도 그 결혼 시기를 놓치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 그만두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보험회사를 잠깐 다녔다가 출산과 동시에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보험회사도 그만두고요. 출산 후에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니까 유치원을 가게 되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유아에 대한 그게, 백화점은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하면 저녁 10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8시, 집에 가면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때문에 애들이 너무,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주 5일제지만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쉴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도 일하고. 예, 토요일도 일하고, 그것도 평일에 딱 한 달에 2번 쉬어요. 백화점 정기 휴일 때만. 그러다 보니까 애가 너무 울면서 나는 왜 엄마가 있어도 없냐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장사를 했어요. 제야상가에서. 제가 대리점을, 이제 싹스탑이라고 양말 대리점을 차리게 됐거든요. 이제 애기 때문에. 근데 애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을 찾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가게를 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나로 인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일 외에는 다 해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 전에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2잡, 3잡을 뛰면서 빚을 갚아 나왔고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했고, 그래서 힘들게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대형 업체, 대형 마트에 근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 손길을 너무 원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그러고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대형마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이면 이제 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빚을 갚고 애들하고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부도 나가지고 정말. 제가 학교를 다시 대학을 다녔어요. 다시 대학을 다녀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요양보호사 재가복지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죠. 너무 연로하시고 아니면 치매나 어떤 몸이 안 좋아지셔서 활동이 부자연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옆에서 보조 활동을 해주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봉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국가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이제
그때에서부터 복지가 조금, 대한민국 복지가 좀 이렇게 형태를 갖춰가면서 약간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 타인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움을 저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타인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이 좀 더 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얼산동에 봉사활동 단체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수급자,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되게, 꼭 내가 돈이 있어서 돈으로만 베푸는 게 봉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할 때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되게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봉사활동 시작한 지 지금 8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는 되게 지금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네, 내 노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건강해지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거의 생활을 그냥 놓아버렸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생활하신 거 보고 되게 뿌듯하고 좀 만족감을 느껴요. 그런 데서.